뉴욕과 뉴저지주가 코로나19에 전면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자가 검진 키트 5억 개를 무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된 경우 감염되지 않은 경우보다 예방력이 1000%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첫 오미크론 변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를 제치고 미국의 새로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내년 3월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포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재외선거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시장이 12월 18일을 친한파 정치인 찰스 랭글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급증한 신규 총기 소지자의 수가 5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행 중인 테슬라 차량에서 아기가 태어나 테슬라 베이비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과 뉴저지는 코로나19 감소소를 확대하고 부스샷 접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전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BC7 등에 따르면 뉴욕주의 코로나19 일일 감염자 수가 2만 2천 명 선을 훌쩍 넘기며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대응책 중 하나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1천만 개를 무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중 200만 개는 학교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6,500만 달러를 뉴욕주 카운티들에게 제공하여 주정부 운영 백신 접종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도 발빠르게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욕시는 시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검사소를 이번 주 내로 112곳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오늘은 부스터샷 접종을 하면 $10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늘 12월 2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시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서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접종소와 접종 가능 시간을 확인하여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백신 접종 방법 및 인센티브 수령 방법 역시 뉴욕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뉴욕시는 모든 뉴욕 경찰, NYPD의 경찰관들은 근무 중 항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의무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뉴저지도 어제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840명으로 집계되며 6일 연속으로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기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라스바라카 뉴욕시장은 실내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의무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바라카 시장은 만약 앞으로 뉴욕의 3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율이 15%를 넘길 경우 실내 사업장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등 또 다른 방역 방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오미크론의 확산에 전면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5억 개를 무료로 배포하고 군 의료진 1,000명을 민간 병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고자 방역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미 정부는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용 자가진단 키트 5억 개를 구입해 자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But starting next month, private insurance will also cover at-home testing. So you can order a test online and get reimbursed. We're providing access to free at-home tests for those who may have insurance as well, may not have insurance. 이에 인터넷으로 자가진단 키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에서는 진단 키트를 수령해 간단한 절차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 웹사이트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배송까지는 다음 달부터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과 2월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급증할 경우 군 의료진 1000여 명을 투입해 코로나19 급증으로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병원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의료진에는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관련 근무자들이 포함됩니다. 또 미 북동부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소 앞에 긴 대기줄이 늘어선 것에 대해 연방정부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에 뉴욕시의 연방정부 운영의 코로나19 검사소를 처음으로 열 계획이며 차후 다른 지역으로 검사소를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efore Christmas, the first several of these federal testing sites will be up and running in New York City, with many more to come. 또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운 미국의 우세종으로 떠오른 점을 지적하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단, 또다시 전면 봉쇄 조치를 내릴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돌파 감염된 경우 비감염자에 비해 무려 1000% 더 효과적인 항체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슈퍼 항체입니다. 보도에 김경선 기자입니다. MBC 등에 따르면 미국 의학협회 저널 JAMA는 지난 19일 진행된 미 오리건 보건과학대의 피카드 타페세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어제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타페세 교수팀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대학교 교직원 52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 중 26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돌파 감염되어 경미한 증상을 앓은 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26명 중 10명은 델타 변이, 9명은 델타 변이 외 다른 변이, 나머지 7명은 확인되지 않는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인 26명은 2차까지 백신 접종만 받았을 뿐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두 비교군을 연구한 결과 돌파 감염자들이 감염된 적 없는 백신 접종자들보다 더 많고 강력한 항체가 측정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돌파 감염자들에게서 발견된 항체는 화이자 2차 접종 후 2주 후 생성되는 항체보다 무려 1000%나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슈퍼 항체라고 지칭하며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보다 높은 면역 반응을 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오리건 보건과학대 소속 마르셀 컬린 교수는 돌파 감염 후 완전히 회복될 시 추후에 나올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에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오미크론 변이에 돌파 감염된 경우도 강한 면역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차후 오미크론 돌파 감염자들을 대상으로도 같은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돌파 감염을 통해 항체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이 아닌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미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혹여 돌파 감염에 걸리더라도 중증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전국 최초 오미크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일주일 만에 오미크론이 전국 신규 감염자 중 73% 이상을 차지한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제치고 새로운 미국의 우세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입니다. 어제 전국의 첫 오미크론 변이 사망자가 나왔다는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 공중보건국 HCPH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는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HCPH 측은 사망자와 관련해 그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커졌으며 이미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은 여러 초기 연구 결과를 통해 전파력은 기존 다른 변이들보단 약 70배 강하지만 증상은 경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미국 바이오메디컬 분석업체인 엠퍼런스 연구진은 더 나아가 오미크론 변이가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일부 가져왔으며 이에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중증도에 관련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절대 오미크론 변이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는 수개월간 우세종이었던 델타 변이를 단 일주일 만에 꺾고 미국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CDC는 어제 오미크론이 미국의 우세종이 되었다면서 지난주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73% 이상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집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일 캘리포니아에서 전국 첫 오미크론 사례가 나온 뒤 단 19일 만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오미크론 비율은 지난 4일 단 0.7%에 그쳤으며 11일 12.6%였는데 지난 18일 갑자기 73.2%까지 훌쩍 뛴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감염자는 26.6%에 그쳤습니다. CDC는 또한 전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 중 오미크론의 비율이 90%에 육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률이 저조한 가운데 뉴욕 한인회가 동포들에게 적극적인 재외선거인 등록 독려에 나섰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뉴욕 한인회 찰스인 회장이 한인사회 주요 단체들과 함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이준성 부회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이종성 회장, 그리고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과 뉴욕 총영사관 김호택 재외선거관이 자리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년 1월 8일로 마감되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청 등 각종 선거 안내 등을 전하며 저조한 재외선거인 등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김호택 재외선거관은 현재로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재외선거인 등록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등록이며 뉴욕과 뉴저지 주요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순회 접수 또한 받고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대한민국의 정책은 지금까지 재외동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에 이는 우리가 미국 선거 못지않게 대한민국 투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 한인회는 재외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에게 재외 선거인 등록 및 신청 가능한 인터넷 링크가 담긴 문자를 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날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은 미국에서 선거가 밥이듯 한국 선거에서도 투표는 밥이라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 선거에 참여하자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시민권자들은 투표를 할 수 없지만 영주권자, 유학생,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서류미비자들은 대다수가 한국 선거에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열심히 투표에 참여해서 참여율이 높아지면 결국 한국 정부의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저희들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재동포청 신설이라든지 복수국적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해 왔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는 한국도 강력한 국가가 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협조해서 미국 내의 한인들을 위한 보다 좋은 정책을 펴달라고 미국 정부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국 정부나 정치권에서 하려면 결국 미주 한인들이 투표를 열심히 해서 우리들의 존재를 보여줘야. 현재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합쳐 추정되는 재외 유권자 수는 15만 9,999명으로 이 중 3.64%에 해당하는 5,830명만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12월 17일부터 뉴욕, 뉴저지 일대 주요 한인마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등록 신청 순회 접수 마감은 내년 1월 5일까지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빌드블라스 뉴욕시장이 12월 18일을 친한파 정치인 찰스 앵글의 날로 선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기념 및 축하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18일 맨해튼 145가에 있는 정의의 집에서 전 연방하원의원 찰스 앵글의 날을 선포하고 그의 정치적 업적을 치하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어 랭글 전 의원에게 황금으로 된 뉴욕시 행운의 열쇠를 증정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뉴욕주 정치인과 공무원, 랭글의 지역구인 할렘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박면수 민화협 상임의장과 백왕수 뉴욕 노인상조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 화환을 전달했습니다. 박면수 의장은 지난 20여 년간 찰스 랭글 의원 후원 행사 등을 주관하며 한흑 간 가교를 놓은 인물입니다. 지난 1994년 랭글의 선거 캠프의 책임자로 활동했던 드블라지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랭글 전 의원은 나의 정치 스승이라며 정치 인생 46년 동안 전 세계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투쟁해온 그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When people were struggling more and more in this country, hardworking, good people afflicted by poverty, no one in Washington seemed willing to create a solution. It was Charlie Rangel who created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put money back in the pockets of struggling people. It's one of the most transcendent actions against poverty in the last half century. Charlie Rangel made that happen. Charlie Rangel with that unmistakable voice, that sense of humor that pervaded everything, even in the toughest moments, that resolve, that brilliance, represents the very best of New York City. 랭글 전 의원은 정치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앞으로도 계속 인종차별 등 불의에 대항해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here we are today is the new Reconstruction. It's not black heroes and good people, it's you. It's you that you would know. And you know that you made your contribution to try to make this a better world. 랭글 전 의원은 이날 민권단체인 National Action Network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만 불을 기부하겠다고 깜짝 발표하면서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랭글은 할렘 지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23선의 기록을 세우며 46년간 의정 활동을 해온 전설적인 정치인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그는 과거 25차례나 한국을 방문하며 친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초청 가수의 열창에 맞춰 춤을 추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신규 총기 소지자가 500만 명이라는 집계가 나온 가운데 그 절반이 여성과 유색 인종이라는 보고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0일 노스이스턴대의 매튜 밀러 교수 연구팀이 미 학술지 내과학연보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 성인의 2.9%인 약 750만 명이 새롭게 총기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4월 기준 개인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모든 미국 성인의 10%에 해당합니다. 팬데믹 발발 전인 2019년 240만 명이었던 신규 총기 구매자는 2020년 팬데믹 이후 380만 명으로 1년 새 약 58%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4월까지만 그 수치가 120만 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팬데믹 기간이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500만 명 넘는 미국인이 새롭게 총기 소지자가 된 것입니다. 신규 구매를 비롯한 전체 총기 구매 건수는 2019년 1,380만 건에서 2020년 1,660만 건으로 20%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신규 총기 구매자 중 여성 비율은 2019년 50%,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에는 47%로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인종별로는 흑인과 히스패닉이 각각 21%와 20%를 차지했습니다. 백인이 55%로 과반이기는 해도 유색인종 비율이 45%로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규 소지자가 아닌 총기 구매자는 남성이 70%, 백인이 74%로 줄을 이뤘습니다. 전체 총기 소유자도 남성과 백인의 비중이 각각 63%와 73%에 이릅니다. 연구진은 총기 구매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미 의회 폭동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달인 올해 1월이었다며 그 다음으로는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된 지난해 6월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총기 구매 증가로 인해 구매자 자신뿐만 아니라 5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1,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가정용 총기에 노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집에 총기를 들였을 때 소유자의 자살 위험이 4배 증가하고 어린이를 포함해 가정 내 다른 이들의 위험도 커진다며 총기 소유로 인한 자살 및 총기 사고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전기차 테슬라 차량 안에서 한 여성이 아기를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 당시 주행 상태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상태였습니다. 안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주행 중인 테슬라 차량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9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33세의 중국계 여성 이란 셰리 씨는 테슬라의 세단 모델 3의 조수석에 앉아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딸을 출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극심한 교통체증 속에서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하던 이란 씨는 도중에 양수가 터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남편 키팅 셰리 씨는 모델 3의 주행 모드를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으로 설정한 뒤 왼손은 운전대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아내의 손을 잡고 출산을 도왔습니다. 요가 강사였던 이란 씨는 호흡 조절에 집중했으며 병원 앞에 도착한 순간 차량에서 딸을 낳았고 전화를 받고 미리 대기 중이던 의료진은 모델 3의 조수석에서 아기의 탯줄을 잘랐습니다. 이란 씨 모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 직원들에게 테슬라 베이비라고 불리우며 병원에 화제가 됐던 아기에게 부부는 매브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기의 아버지인 키팅 씨는 아기가 테슬라에서 태어난 것을 기념해 중간 이름을 테스로 하는 것을 잠시 고려했으나 아내 이란 씨의 의견에 따라 릴리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자율주행 장치를 설계한 테슬라 엔지니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하는 부부는 아기를 출산한 테슬라 모델 3를 리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출산의 기억으로 리스 기간이 만료되면 이 차를 아예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 아이의 출산이 최근 안전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구설에 오른 테슬라의 기업 이미지를 바꾸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의 택시 업체는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자 모델 3의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9년 테슬라 모델 S에 타고 있던 한 10대 청소년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지난 10월 사내에서 인종차별 괴롭힘을 당한 흑인 직원에게 1억 3,700만 달러의 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테슬라의 전 현직 여성 직원 6명은 테슬라가 성희롱 문화를 조장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엘러미나 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행정서비스 개선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온라인으로 여권을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내년 가을부터는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17일 미국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현재 온라인 여권 갱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고 내년 가을 정도에 대중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이나 도서관 등 접수처를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최근 뉴욕주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1월에 기존 역대치를 갱신하는 등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뉴욕시 요식업계에서도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산 여파를 우려한 식당들의 임시 휴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브루클린 그린포인트에 위치한 베트남 요리식당 디안디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 우려를 이유로 2주간 잠정 영업 중단을 발표한 이후로 식당들의 임시 휴업 선언이 이어지며 지난 17일 기준 식당 41곳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들 식당은 실내 착석 고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내역을 확인하고 모든 직원들의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부터 직원과 고객들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자체적으로 운영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차기 뉴욕시장이 부시장 5명을 모두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2명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뉴욕시에서 아시아계 부시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담스 차기 뉴욕시장은 어제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역사를 다시 쓰는 5명의 부시장을 소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훨씬 전부터 문제였던 불평등을 해결하고 뉴욕시가 빠르게 회복되려면 뉴욕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임명한 부시장들은 도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있다며 우리 행정부는 뉴욕시 구성원들을 이해하는 행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2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넉 달째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 1일, 사전 접수일은 2016년 5월 15일로 동시에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월 22일로 동결됐고 접수일 역시 2016년 9월 22일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08년 11월 22일, 사전 접수일은 2009년 8월 22일로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5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서 영주권 판정 승인일과 사전 접수일에서 모두 우선 수속일자 없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미국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